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연세가 있는 남성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셨네요. 원래 안 좋게 만난 사람은 또다시 안 좋게 만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래도 워낙 단호하고 강한 대처로 속 시원하게 일을 끝내신 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떤 사연인지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거의 퇴임할 때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곳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현재 다니는 학교가 마지막 근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서양 유튜브를 보는 재미를 붙였는데 제 이야기도 참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보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지만 제게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훌륭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자신의 삶을 성공시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삶에서는 두 아들이 큰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애들은 나름대로 성격도 좋고 제 아들들이기 때문에 꽤 잘 자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들들이 행복하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랐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직장 다니기도 벌써 5년 정도 돼서 큰아들은 돈도 제법 잘 모았고 착실하게 재테크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애비로서 큰아들의 말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결혼해도 아들이 그리 빨리 결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 아내 역시도 큰아들의 말을 더할 나위 없이 반색하면서 얼른 데려오라고 어떤 아가씨냐고 궁금해했어요. 큰아들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아주 예쁘고 나이는 아들보다 2살만 어리다고 했습니다. 학벌이 좋고 난 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아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말을 꺼렸다는 걸 보니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유치원 교사는 대접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는 없다는 모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 아가씨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처음 만나는 만큼 간단히 차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부르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내는 벌써 꼰대 시어머니가 되기 싫다며 간단히 인사만 하자고 했죠. 그렇게 카페에서 앉아 있는 동안 우리의 기분은 좋은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들의 결혼식이었죠. 상대방이었던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죠. 좀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도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와 카페 문을 열고 아들과 함께 들어온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긴 머리를 한 날씬하고 인상 좋은 아가씨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인사해주면서 웃게 되었어요. 아휴, 반가워요. 아내가 먼저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살며시 인사하고 예비 며느리도 웃으며 감사를 표했죠. 그녀의 웃는 얼굴도 좋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었습니다. 최수미는 오래전에 만났던 얼굴이었는데 그 사이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름 아닌 1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학생이었거든요. 아들이 옆에서 우리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여자친구예요. 그녀의 이름은 최수민이고 이제 결혼할 예정이에요. 아들은 웃으면서 쑥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죠. 전 너무 놀란 상태라 말도 못하고 단지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공손하게 눈을 내리 깔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며느리는 얌전하고 순종적으로 말했고 눈을 들어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맞추었어요. 수줍고 상냥한 태도였지만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차갑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 반갑구나. 나는 김영수 선생님이다. 말이 짧고 거칠게 나오자 아들과 아내는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당연히 평소 저는 그런 타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 오랜만이구나. 10년 만이지. 이가 저절로 갈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일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10년 전이지만 제가 담임을 맡아온 학생이라서요. 아들은 놀라며 저와 예비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니 아버지, 아세요? 그래, 우리 반 학생이었다. 10년 전이지만 말이야. 저기요, 정말요? 예비 며느리는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상태로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외롭게 했죠. 전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팔을 덤벼봐서 얼굴을 살피고 다시 참았습니다. 아내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저는 평소에 그렇게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닙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려 노력하고 화를 거의 내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났다고 생각했죠. 아들과 함께한 나날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아내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할 것 같던데 주저주저하면서 눈치를 살핀다. 우선 차나 한 잔 마시고 떠나자고 말한 것이었으니 앉아보기로 한다.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기도 했거든요. 예비 며느리도 당장 도망가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면서 자리에 앉았다. 저 10년 전에 아버지가 담임이셨으면 잘 아시겠죠. 그래요, 알아요. 즉,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전. 정말 오반에 아버님이 선생님이실 줄은 예비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좀 우습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예비 며느리는 매우 조용하고 순종적인 얼굴로 내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태도를 취했다. 나도 내 며느리가 내가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이런 일도 있느냐고. 나는 그냥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앉아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비 며느리는 유치원 교사로 몇 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고 아들과 동호회에서 만나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실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인 아가씨라고 해서 나름대로 플러스 점수를 줬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아가씨니 심성도 곧고 바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아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정말 코웃음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마쳤다. 예비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일부러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아이가 돈을 제법 잘 주는 회사에서 일한다면 지금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할 것이고 더구나 정식 교사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제대로 일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어디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날카롭게 비판하며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예비 장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소말자락을 잡았고 아들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아들은 원래 착한 성격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어요. 당당한 성격으로 크길 바라서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히 그랬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할 사람이니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단다. 이유가 뭔가요? 그건 지금 말해주고 싶지 않구나.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예비 며느리를 건네다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잘 알거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른다고 더 고약해졌구나, 수민아. 예비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결코 본인이 먼저 잘못했다는 이야기나 결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딱 고등학생 때와 변함이 없었어요. 어처구니도 없고 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수민 너는 절대로 우리 아들과 결혼하지 못해. 선생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결코 허락하지 못할 거야.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버지. 아들은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한 기세였다. 하지만 전 이유를 말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그 여자가 제 예비 며느리라고 와서 마주 앉아 있는 것마저도 너무 불쾌했었죠. 다시 보지 말자. 불쾌하니까 말이다. 선생님, 저기. 아버지, 어떤 일인지 몰라도 제 여자친구는 좋은 사람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셨는지도 몰라요. 왜? 오해라. 재미있더군요. 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어떻게든 그냥 그래서 나쁜 학생이었어요. 일진이었고 질이 나쁘지 아이고. 정말 아내는 이해심 있는 표정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와서 나는 이유 없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날 집에 들어와서 즉시 나에게 다가와서 굳은 얼굴로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제 여자친구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슬펐어요. 그 애는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동안 학창 시절 중 문제 있는 학생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10대 때 조금 벗어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이후로 결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더군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당당한 성인이었지만 아직 점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단지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다는 말 이외의 이유가 있을까요? 일진이었단 얘길 들었어요. 그래, 아주 독한 친구였어요. 정말 골머리를 많이 썼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요? 괴롭힌 적이 있는지 알아요. 돈도 빼앗고 때리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은 드물죠, 정말.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이 변할 수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벌써 몇 년이나 지났죠. 직장 다니면서 자기도 통감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유치원 교사가 맞다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지만 그 사람이 한 곳에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알기로는 벌써 한 유치원에서 몇 년째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유치원 교사이죠. 우습게 보이겠지만 난 믿지 못해요.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한다고요? 그 사람은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화를 내었어요. 들을 수 없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하려면 다시는 우리를 보러 오지 말아라. 호적에서 봐버릴 텐데,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 못하겠니? 난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일진 학생이었던 이유만으로 파혼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변했다고 믿을 거예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머리가 아파서 속이 타네요. 두통약을 꺼내어 먹고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주스를 내밀었고 그 주스를 받아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미간이 어두워지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의 일이지만 일진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는 다르게 변해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보? 그대까지 그런 말씀을 하다니. 그렇잖아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그만두라고 해도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진 출신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좋다는데 어째서 그렇죠? 조금 전에 맏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결혼을 허락해줄 때까지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네요. 멍청한 녀석이네요.
나는 내 아들이 고집이 센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는 그에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정말로 그날부터 외박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부모에게 시위하는 것이 이 정도일 줄이야. 아직도 어린 것 같아요. 아내는 그래도 우리 아들을 걱정하는지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제 행동을 살펴보더라고요. 결국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요? 예비 며느리가요? 예비 며느리라니 아니에요. 그 사람,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없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여자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진 학생이라고 말했잖아. 하지만 단순히 일진 학생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항상 일진 학생들도 잘 다뤄주고 가르치는 게 내 스타일이었어요. 당신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내의 말대로 저는 선생님으로서 항상 불량 학생들도 성심껏 가르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순간 불량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진 않다고 믿기도 했죠. 그래서 아내가 낯설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 않아. 그녀는 정말 소중한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냥 적당히 불량이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고 해치려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래요. 첫째에게 그대로 말을 좀 더 해봤는데 그 놈이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계속 그들을 둘 수도 없잖아요. 아내의 말도 맞았어요. 정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지금에 와서 나이든 아들이 집을 떠나 있다는 상황은 조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아들은 그 후로 집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제 뜻대로 설득하려 했으나 믿음을 얻지 못하여 바로 퇴장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고 그 이야기만으론 납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량 학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아버지가 매우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계속되었는데 처음 그 일을 소개해준 날부터 거의 석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원래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자랐더니 더 이상 제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상황이 참으로 찝찝했습니다. 그동안 나와는 계속 연락을 취해오던 것 같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안까지 찾아와 버렸습니다. 들어왔더군요. 제가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보니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주눅든 눈치였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기가 차더군요. 제가 결코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 너무 이상해하며 어이가 없는데 아들이 똑바로 나를 쳐다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학창시절에 조금 엇나갔던 정도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함께 살겠다는 거니까 아버지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고집을 부리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 여자와 결혼한다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던 건 아버지였죠. 부모가 말하는데 어디 말대꾸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여자에 대해서 전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은 그 여자한테 눈을 돌렸어요.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순진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아들 뒤에 숨어 있었어요. 최수민, 너 제대로 말 좀 해봐라. 네, 선생님. 자기야,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해. 나하고 결혼할 거니까 아버님이야. 누구 맘대로 아버지냐. 넌 결코 내 아들하고 결혼 못해. 아버지는 결혼할 겁니다. 아들이 고집센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골치가 아팠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 옆구리에 붙은 채 순진한 얼굴로 눈만 깜빡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날도 아들과 한바탕 말다툼을 했어요.
아들은 우리 부부한테 일방통보같이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거의 눈물을 흘리며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그냥 결혼 허락해주면 안 될까요? 물론 불량 학생이었다는 게 나도 싫긴 하지만. 아니, 안 돼. 이러다가 우리 아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랑 연 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마음이 약하고 매우 상냥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심하게 나가니까 아내는 너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안 돼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가씨가 정말로 불량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며 울었습니다. 한숨을 깊이 쉬다가 결국 고개를 젓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10년 전쯤 나는 매우 힘들었던 기억을 한다. 재판까지 갔던 고난한 시기를. 물론이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만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내는 갑자기 예전 일을 꺼내니 불안해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정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우리 반 아이가 나를 희롱했다고 신고했었던 거야? 네, 그렇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여서. 나쁜 계집애라고. 아내는 손을 놓다 그때 일이 떠올라 보였나 보다.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당연하겠지요. 10년 전에 제가 여고에서 한 번의 담임을 맡았는데 그 학교는 나름대로 얌전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반에는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여고에서 제일 나쁠 만한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그리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좀 더 얌전하다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반에 있던 몇몇은 정말이지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아주 사악한 일진이었는데 매번 다른 학생들을 왕따시키거나 폭력을 행하며 돈을 빼앗는 행위를 일삼았죠. 그 일을 계기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경찰에 쫓기며 무마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담임으로서 제 반 애들이 사고만 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었기에 어떻게든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 일진 애들을 데리고서 밥을 먹일 만큼 사주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며 설득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일진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애쓰는 것을 오히려 오스겼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애들의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경찰에서도 무마해주지 않게 조치를 취했죠. 선생님, 왜 요즘 그렇게 불행한가요? 그랬더니 그중 한 여자애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과 후에 모두 나가버리는데 저 혼자 남았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지금 나한테 운이 없다고 말한 거야? 네, 요즘 너무 운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 같아. 엄마에게는 무슨 말을 했어? 왜 그랬을까 생각되겠지. 내가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으니까 그랬겠지. 나한테는 죽여라고 혼나고 용돈도 안 줄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복사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복수하라든가 말하라든가 정말 입이 막히네. 어린애가 저렇게 말했지만 그냥 그 아이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선생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말입니다. 한 학생이 희롱당했다고 신고했어요. 경찰은 제게 늦게 연락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머리가 멍해진 것 같았어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없어요. 서해 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어서 어처구니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던 제가 이런 상황으로 경찰서에 오다니 참으로 믿기지 않았죠. 경찰서에서 알게 된 것은 바로 최수민 학생이 저를 신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이를 갈더니 아이 저를 이런 식으로 끌어놓은 거였어요. 다니는 남자 선생이었기 때문에 조사는 엄정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재판도 받고 변호사도 선임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끝에 무죄를 받았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죠. 그리고 이런 재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남 교사한테는 하나의 낙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여고에서 일하는 데 있어 학부모들이 과연 그런 재판을 받은 남교사를 좋아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여고생들이란 무척 예민하고 날카로운 애들이라 그런 일과 연관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반려자가 되어 학교를 옮겼습니다. 낙인을 찍혀 그 이후로도 소문이 동승했죠. 당시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아는 아내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최수민이라고요? 네, 그래요. 당신을 조롱했다고 신고한 여자를 의미했죠. 아내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정말 많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요.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손을 잡아 앉히다 더 좋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첫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리는데 진정해. 지금 우리가 서로 혼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내를 진정시켰어. 아내는 마음이 약하고 화를 잘 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을 중요시해야 했지. 가족들에게 그 악몽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계속 참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불가능했어. 결국 아들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부르도록 했어. 네, 혼자만 오라고 하자 잔뜩 불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아들을 노려보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던 지난번과는 달리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죠.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 불렀어요? 내 여자친구 이야기다. 그 친구 이야기, 긍정적인 거 아니면 전 안 들을 겁니다. 아들은 대본이 얼굴을 고치고 나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막아서서 아들을 앉혔어요. 너 아버지 말씀 들어. 오, 엄마. 아버지 말씀 들으라고 아내는 화를 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약 10년 전 매우 힘들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을 때도 비록 입이 아프더라도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억하네요. 아들이 제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얼굴이 어두워졌던 순간에도 전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날 허위로 신고한 아이의 이름은 최수민이었죠. 음악. 아들은 놀란 나머지 그대로 굳어버렸다. 설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설마 자기가 결혼하려 했던 여자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신고했던 여자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눈만 굳어쳤다. 전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니? 세상에, 전 그것도 모르고 단지 일진이었다고만 생각했겠지. 그때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되새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겠구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들은 멍해져서 잠시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꼬리를 휘두르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직장인들이 소속된 동호회였고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죠. 나의 직장을 알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에 매료되었고 예쁘기도 했기 때문에 전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히면서 손을 떨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는 아이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나에게는 전혀 이야기도 없었어요.
나에게는 단지 학창 시절 조금 엇나가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 걔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거짓말을 참 잘했다. 전 머리가 아파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분노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냥 진리뿐 학생이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종류의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저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리실 땐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아들은 한참이나 앉아서 분을 사귀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전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결혼하겠다고 떼쓰던 애가 말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상황을 우리 가족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얌전히 헤어지진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아버지가 겪은 것만큼은 고통받아야지요.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단기간 동안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아들이 옳았다고 믿어요. 그때 저는 심리적 충격과 함께 사회적 평판이 매우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용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저를 뒷받침해 주어 다행했어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아들은 오랫동안 고민했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여자가 울음소리로 찢어지면서 저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네가 사람이야.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걔 녀석아, 뭐래? 저는 어리둥절해서 소화기 귀에서 떼었습니다. 아니, 너무 막무가내로 소리 질러서 타격을 받는다기보다 그냥 듣기 싫었어요. 여자는 마구 소리 지르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제는 살 수도 없어. 내가 죽으면 다 너네 가족 때문이야. 전 이게 누구인지 알 것 같아 잠시 그 말을 들어주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최수민이라는 것이냐. 이 계자식 선생님은 학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드디어 미친 건가? 네 아들을 시켜서 나를 괴롭혔잖아. 아들이 뭔가를 한 모양이었어요. 전 더 이상 말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전 그냥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집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물어봤죠. 얘야, 너 최수민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네. 헤어졌어요. 그냥 헤어지기만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들은 말할까 말할까 망설이는 눈치였지만 제가 말해보라고 하자 곶감.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유치원 정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았어요. 사실 유치원 선생님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을 다루면서 그만큼의 끈기도 있어야 하고 잘 버텨내야 하는 직업인데요. 제가 아는 최수미는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걔는 자기가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누구든 상처를 줄 일을 했던 애였거든요. 보조교사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맘카페에 그 유치원 쪽으로 소문을 좀 내보았어요. 요즘은 반응이 빠르게 오는 편이라고 해요. 뭐라고? 일진 학생이었다고 하는군요. 난리가 났다는데 유치원 보조교사가 불량한 학생이었다고 한다면 애들 엄마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장 쫓겨났다는 듯한 상황이었겠군요.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씻고 샀다는데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최수미는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한 짓이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라고 했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도 똑같은 일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주대면 해줬어요. 진짜로 그럴 것도 있고요. 아들은 독한 눈빛을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급히 아들을 말렸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야죠.
왜 그 아이 때문에 인생을 낭비해야 하나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동안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는지요. 아니, 그런 아이랑은 연관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인 거예요. 저는 혹시나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더 할까봐 한참 그 아이와 얘기하면서 달래주었어요. 아들은 다혈질이고 불같은 데도 있어서 말한 대로 똑같이 최소민 씨한테 계속 복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양아치 같은 여자가 계속 연관되는 게 모범적인 저희 아들에게 좋을 리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뜻이라면 제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니까요. 아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제가 더 얽히지 말라는 뜻을 이해한 것이었죠. 그 이후로 아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수민한테서는 더 이상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슬쩍 물어보았지만 더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길을 죽여놨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괴로운 기간을 보냈고 몇 년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끝도 없이 뒤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곤 했죠. 거기서 벗어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한 일에는 조금 극단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복수의 느낌을 느낀 것 같아서 그야말로 인생의 복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시원한데도 결코 관련 없다고 아빠가 말했지만 저는 사실 그를 용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웃으며 피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웃었어요. 그 뒤에 아들은 다른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여성은 최수민과는 정반대로 매우 자유로운 성격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결혼을 축복했고 실제로 그녀는 우리에게 매우 잘해줬어요. 우리도 며느리를 대해주려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고 그 불량한 최소민은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전에 아들에게 조용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취직도 쉽지 않다며 웃었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를 안다고 하는 건지요? 혹시 아들이 그 일에 손을 대었던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단지 그가 더 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만 알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는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순조롭게 퇴임까지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힘든 적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풀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편안해졌고 이렇게 사연을 유튜브에 공유해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면 더 속이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음악